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들려주실 섬뜩하고 오싹하고 무서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바로 만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동네꼬마님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아이고, 바쁘다니요. 아무튼 오로지 목요일만을 위해 사는 사나이입니다, 저는. 그 목요일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대요. 예, 돌벤져스 그 날이다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월, 화, 수, 돌금. 돌금.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또 있으실 텐데 이거는 장르를 묻지 않고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조금 더 된 이야기입니다. 조금 예전 이야기고, 제가 고민을 사실 좀 했어요. 이게 이 이야기를 해주신 분 일대기와 이야기를 풀어 나가려면 이분이 하는 어떠한 직업,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가야 되는데 이분의 직업을 밝혀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으니까 고민을 좀 하다가 어찌됐건 영업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차 영업사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은 그 돌아가는 행태가 거의 완전 비슷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는 그냥 그 점만 그렇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30대 초반인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똘비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닌 지가 한 2년 정도 된 그러한 상황이었고, 사실 2년간 직장을 다녔으면 많이 편하죠. 일도 손에 익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알고 후배들도 있고 그냥 그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료한 일상에 그래도 우리가 집보다 어떻게 보면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집은 잠자는 시간 빼게 되니까. 친한 사람이 생겨요. 거기서 철민이 형하고 땡칠이 형, 그래서 몇 명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영업직의 특성상 항상 사무실에 얽혀 있고 붙잡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당구도 치고 PC방도 가고 어쩔 때는 대낮부터 술 한 잔도 하고 이렇게 좀 지내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철민이 형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철민이 형은 고민이 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보다 나이가 조금 몇 살 더 있긴 했지만 가정도 있었고, 가정이 있다 보니까 매달 들어가는 돈도 있을 거고, 그런데 영업이라는 거는 항상 고정급이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이다 보니까 철민이 형이 많이 힘든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소주잔 부딪히면서 형, 이번 달 형이 이런저런 거를 조금 못 해가지고 계약이 좀 적은 것 같아. 다음 달은 이렇게 해보자. 나랑 같이 어디에 가서 홍보를 좀 해보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철민이 형이 술을 먹다가 야, 똘비야. 내가 말이야. 얼마 전에 점집을 좀 갔다 왔어. 글도래요. 그러니까 점집? 그래 형, 한 번씩 가잖아. 그러니까는 그런데 점쟁이가 말이다. 이게 내가 기운을 조금 어디 가서 받아오면 영업이 잘 될 거라고 그러는데 이거 좀 혼자 가려니까 좀 근다. 글도래요. 그래갖고 무슨 소리야 형, 무슨 기운을 어디 가서 받아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양기가 엄청나게 강하대. 네가 생각하는 그 조금 그런 양기가 아니고 아무튼 내가 조금 그런 기운이 세대.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던데, 뭐 있잖아요, 음양 오행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음의 기운을 내가 조금 받아들이면은 조금 일이 잘 풀릴 거라고, 가정도 평안할 거고. 야, 그래서 그런데 말이다 똘비야. 니랑 내랑 제일 친하잖아. 우리 같이 조금 어디 좀 갔다 오면 안 될까? 글도래요. 그래서 어디를 가는데? 말을 시원하게 해봐. 그러니까는 그냥 쉽게 말해서 흉가 폐가를 갔다 오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거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해도 음의 기운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난 또 뭐라고 형, 그런 걸 믿어? 참 애기도 아니고 막 얘기를 하니까 야 그래, 믿던 안 믿던을 떠나가지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형이랑 놀러 간다 생각하고 한번 갔다 오자. 막 글도래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좋아 가보자. 뭐 아는 데 있어? 어디 뭐 점쟁이가 찍어준 데 있어? 그러니까는 그건 아니고 내가 조금 검색을 해볼 테니까 우리 한번 날 잡아서 한번 가서 좀 이렇게 구경도 하고 거기서 뭐 봐가지고 뭐 맥주라도 한 캔 깔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으니까 형이 알아서 해봐.
이렇게 이제 판이 한번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안 지났을 때 철민이 형이 얘기를 하더래요. 야, 똘비야 하면서. 형,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인터넷을 뒤져봤거든. 야, 그랬더니 어디 지역에 진짜 끝내주는 데가 있대. 여기 가면은 2명에 1명 꼴은 헛걸 본다던가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는 거야. 야, 끝내주지 않겠냐? 한번 갔다 오자, 글더래요. 그래서 몰라, 알았어, 언제 갈 건데? 그러니까 오늘 밤에 가자, 글더래요. 그래서 어차피 똘비야 뭐 처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혼자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갑시다, 뭐 까짓 거 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급하게 그날 밤에 흉가 체험을 간 거예요, 둘이서. 그래도 어디서 이제 본 건 있어서 똘비도 내심 좀 걱정은 되잖아요. 사람이 뭐 평상시에 그쪽에 관심이 많지는 않았더라도 한번 갈라치니까는 막 귀신 이런 것도 생각이 되고, 그래서 굵은 소금 정도만 챙겨서 갔대요. 이제 철민이 형하고 둘이서 차 타고 한참 가가지고 그 오밤중에 차를 세우고 보니까 흉가가 이렇게 있더랍니다. 근처엔 뭐 아무것도 없고. 야, 분위기 한번 진짜 을씨년스럽다. 와, 가로등도 없고 이렇게 외지로 나오니까는 진짜 어둡구나. 와, 하면서 둘이서 손정등 들고 들어간 거예요. 딱 여기저기 구경하고, 야, 진짜 재밌다 하면서 철민이 형이 일로 와보라고 가봤더니 큰 거울이 이렇게 있더래요. 그러니까 손전등으로 거울을 비추면서, 야, 이거 완전 분위기 있지 않냐? 이거 뭔가 진짜로 거울에 너랑 나랑 말고 또 누군가 있을 것 같지 않냐? 막 이러면서 괜히 무서운 이야기를 더 하더래요, 철민이 형이. 그래서 형, 근데 난 솔직히 썩 무섭고 그런 건 모르겠다, 형. 그냥 분위기가 좀 이래서 그러지. 군대에서 내가 있을 때가 더 무서웠던 것 같은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민이 형이. 나는 몰라, 무당이 그래서 그런지 기운이 뭔가 느껴져,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뭐 느껴지든가 말든가 일단은, 야, 그렇게 크진 않은데 형, 볼 만큼 봤으니까 나갈까? 그러니까 철민이 형이, 그니까 뭔가 좀 아쉽긴 하다, 일단은 나가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다시 자동차 있는 쪽으로 나오고 있었대요. 뚜벅뚜벅 똘비가 앞을 걷고 철민이 형이 뒤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죠. 철민이 형이 따라오니까. 이렇게 막 건물 바깥으로 걸어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철민이 형 발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걷다 말고 뒤를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철민이 형이 진짜로 우리가 뭐 영화나 아니면은 뭐 시들무에서 나온 것처럼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흐흐흐흐 이 소리를 갑자기 내기 시작을 하더래요. 철민이 형을 보면서 저 형이 미쳤나? 장난을 치나? 아니, 이 상황에 저게 재밌나? 좀 짜증도 밀려오고 한편으로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가까이 다가서진 않고, 형 뭐해? 장난해? 재밌어 이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철민이 형이 막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면서 나 좀 막 이러면서 뭐라 말을 하는데, 뭐 나 좀 같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형 뭐해 하면서 그냥 용기 내서 뚜벅뚜벅 걸어갔대요. 걸어가가지고 철민이 형 어깨를 딱 잡았대요. 그러니까 철민이 형이 고개를 딱 내리더니 본인을 쳐다보는데, 그 우리 도끼 눈 뜨고 쳐다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약간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눈가를 위로 이렇게 딱 치켜 세우고 딱 쏘아보면서 욕을 하더래요, 본인한테. 여길 왜 왔냐고. 그러니까는 똘비는 태어나서 이런 게 아예 처음이에요, 지금. 형 왜 그래? 뭐야 이거? 그러니까는 여기에 와서 놀면 니들은 재밌냐? 그러면서 마치 이 폐가 흉가에 머물고 있던 귀신이 철민이 형 몸에 들어가서 말을 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똘비 입장에서 덜컥 겁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좀 쳤대요. 그러니까는 철민이 형이 떠벅떠벅 걸어오더니 본인 멱살을 이렇게 잡더랍니다. 그러면서 니놈도 여기서 나랑 같이 있어야겠다고 하면서 막 조르더래요. 근데 이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철민이 형이 장난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르는 신용만 이렇게 하고 뭐 말고 이 수준으로 가겠지만, 만약에 이게 장난이 아니라면 진짜 이 손자국이 남을 만큼 세게 줄 거 아닙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라면. 근데 진짜로 이 손을 떼면은 그대로 손자국이 남을 만큼 세게 자기 를 쪼르더래요. 그 상황에서 똘비가 이거는 장난이더라도 선을 넘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형이지만 이 상황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먹으로 그 철민이 형 얼굴을 때린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이게 재밌어! 그러면서 빡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철민이 형이 주먹으로 얼굴을 빵 맞으니까는 옆으로 꼬꾸라지더래요. 그리고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형 하고 막 흔들었대요. 그러니까 철민이 형이 그러면서 일어나더래요. 형 뭐야,
장난이야 뭐야.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 나 진짜 너무나 화가 나니까 예. 정확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철민이 형이 아씨 야, 아우 얼굴이 왜 이렇게 아파 긁더래요. 뭐야 형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나 여기 왜 누워있어? 나 얼굴이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막 그래요. 그래갖고 아니 그게 아니고 갑자기 무섭더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형 일단은 빨리 차 타자고. 그래서 차 타고 일단 바깥으로 나갔어요. 가로등이 있고 차들이 좀 다니는 곳으로 나가서 철민이 형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형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하니까 철민이 형이 진짜? 와 씨 대박. 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둘 중에 한 명은 홀리는 곳이라니까 여기가. 예. 와 대박 내가 홀렸던 거야? 이런 느낌이야? 와 야 나 너 아니었으면 나 거기에서 죽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와 야 똘비야 진짜 고맙다 막 글더래요 본인한테 거꾸로. 형 두 번 다시 이런 데는 오지 말자. 나는 솔직히 지금도 뭐 긴가민가해. 형이 장난인지 뭔지 나 솔직히 모르겠는데 두 번은 이런 거 하기 싫네. 응? 좀 찝찝해. 그만하자. 나 이런 데 안 올 거야. 그러니까는 철민이 형도 알았다고. 나도 진짜 무섭다고. 그래서 둘이서 그날 밤에 뭐 똘비도 말은 뭐 이런 걸 믿네 안 믿네 했지만 눈으로 실제로 보니까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몸에다가 막 소금을 찌끌고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공중 화장실 들려서 일 좀 보고 그 오밤중에 목욕탕 들려가지고 그 지금은 별로 없어진 것 같은데 뭐 전에는 동네마다 24시간 사우나가 많았어요. 코로나 때 많이 없어졌지. 네. 거기서 사우나를 하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끝났어요. 그날 밤이. 참 희한한 경험이었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3주, 2주 정도 흘렀을 때 철민이 형이 얘기를 먼저 꺼내더래요. 점심을 먹고 둘이서 이빨 쑤시고 있었는데 야 똘비야 형 그러니까 실은 나도 미치겠다. 내가 조금 그날 나도 충격이 컸나 봐 글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몇 주 전에 그 흉가 폐가 가가지고 일이 좀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날 이후로 내가 많이 악몽에 시달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좀 이상해. 내가 이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지 나 무섭다 지금 얘기를 하더래요. 이 형 얼굴을 봤대요. 그러니까 얼굴이 엄청 진지하더래요. 진짜로 뭔가 두려워 보이고 이래서 근래 들어가지고 철민이 형이 항상 눈에 다크서클이 있고 힘들어했구나. 형 그러면 일단은 병원을 먼저 가봐. 병원을 먼저 가서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무당한테 가봐 형. 솔직히 귀신이 어딨냐? 그날 우리가 스스로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뭔가 홀렸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형.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고 그러더니 다음날 바로 또 얘기하더래요. 뭐 그쪽으로 문제가 있는데 왜 내과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과를 갔다 왔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예. 뭐 가서 혈압도 재고 피검사도 일단은 의뢰를 했는데 이상은 없을 것 같다. 야 아직 피검사 결과는 안 나왔지만 나 무당을 한번 가보고 싶다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갔다 오라고. 무당한테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철민이 형이 혼자서 무당한테 간 거예요. 낮에. 똘비는 본인 일 보고 있다가 철민이 형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받았대요. 형 그러니까 나 무당집에서 나왔는데 야 이거 진짜 귀신이 붙고 이런 건 아닌데 내가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 막 그때 내가 얘기했잖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음기가 너무 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날 그렇게 홀리고 오히려 내가 양기가 강하다 보니까 더 강한 반발력이 생겼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똘비는 몰라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저도 모르겠고 그냐고. 근데 그게 멋짓다고. 그러니까는 그 무당 선생님이 이거는 뭐 크게 할 건 아니고 본인 그 기도터에 가가지고 같이 기도를 한 번은 하면은 이거는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를 그렇게 했단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갔다 와. 그러니까는 야 나 진짜 나 솔직히 무서워 글더래요. 형 뭐가 무서워. 무당하고 같이 갈 거 아니야 막 얘기를 하니까는 물론 그러겠지만 무당 선생님이 나 혼자서 먼저 기도를 좀 하고 있으라는데 야 나 솔직히 무서워서 못 하겠다고. 몰라 나한테 그만 얘기해 막 그러니까는 막 쪼르더래요. 같이 한번 가자고. 그래서 똘비가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받고 콜을 했어요. 얻어먹기로 하고 내가 이거 일정 정해지면 연락 주겠다고 철민이 형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나서 한 열흘 정도 흘렀을 때 그러니까 2주까지는 안 갔대요. 열흘 정도 흘렀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철민이 형이 퇴근 무렵에 갑자기 쓱 오더니 오늘 약속 있냐 글더래요. 아니 나 별다른 약속은 없는데 왜? 그러니까
그 저녁에 기도터에 가서 오늘 좀 기도를 내가 먼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래 오늘 가려고 나 오늘 뭐 별 일이 없긴 한데 뭐 내 차 타고 가게. 그러니까는 철민이 형이 아니야 내 차 타고 가. 뭘 귀찮게 그러냐. 그러면서 이렇게 손바닥만한 종이, 그러니까는 포스트잇 크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하게 종이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볼펜으로 뭐라 쓴 걸 주더래요. 보니까 어디 이렇게 주소하고 약도가 그려져 있더래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는 아니 저 뒤에 어디 아파트 뒤쪽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길 있지? 그 길 따라 가다 보면 우측에 차 댈 만한 공간들이 좀 있어. 거기에서 만나자 글더래요. 이게 그 약도야? 그러니까 몇 시에 만날 건데? 그러니까는 밤 10시에 만나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밤 10시에 기도터라. 기도는 새벽에 해야 영빨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어찌됐건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밤 10시에 맞춰서 그 장소로 갔어요. 똘비가. 나름 조금 설레기도 했답니다. 이게 조금 경험해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니까. 근데 그 장소에 딱 도착을 하니까 철민이 형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본인 차를 대고. 그래서 똘비가 자기 차를 주차를 하고 철민이 형 차를 타고 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보통 지금으로부터 10년이 조금 더 된 얘기니까 내비게이션이 있던 시절 아닙니까? 그때도. 근데 내비를 안 찍더래요. 예. 형, 길 알아? 그러니까 나 길은 알아. 거기. 어떻게 알아? 기도토를 형 가봤어? 그러니까는 아니 무당 선생님이 얘기해준 방향 보니까 어딘지 알겠더라. 옛날에 본 기억이 있어. 글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옆에 앉아 있었대요. 그냥 한참 어디론가 가더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철민이 형이 전화가 이렇게 울리더래요. 운전은 철민이 형이 하고 있었어요. 철민이 형이 잠깐만 하더니 차를 세우더래요. 그리고 통화를 하는데 뭔가 좀 심각한 통화 같았대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류의 통화였냐면은 영적인 이런 게 아니고 형수님하고 좀 심하게 다투더래요. 그러더니 막 다투다가 똘비야 미안해 잠깐만 그러고 차에서 내리더래요. 그리고 차 뒤편으로 가더니 막 고함 소리가 좀 나더래요. 통화로 대판 싸우고 있는 것 같았대요. 막 싸우다가 갑자기 다가오더니 차 문을 벌컥 열더래요. 야 똘비야 나 미안한데 핸드폰이 지금 배터리가 나갔다. 나 네 거 핸드폰 잠깐 좀 빌려줄래? 그러더래요. 알았다고 핸드폰을 빌려줬대요. 그러니까는 차 뒤쪽 옆에 가가지고 또 막 통화를 이렇게 하더래요.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그러다가 소리가 뚝 끊기더래요. 네? 그리고 나서 쩌벅쩌벅 걸어오더래요. 철민이 형이. 그러더니 보조석 문을 딱 열고 똘비야 진짜 미안. 뭐가 형? 나 이거 진짜 미안 하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내미는데 요즘 젊으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요즘 젊으신 분들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하이테크놀로지가 있었습니다. 오. 진짜로. 말하면 아마 안 믿어지실 텐데 핸드폰 배터리를 갈아 끼울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아마 상상도 못한 얘기일 건데 믿기 힘든 이야기죠. 예. 그럼요. 옛날에 하이테크놀로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핸드폰 배터리를 갈아 끼울 수 있는 대신에 물에 빠지면은 작살났었잖아요. 핸드폰을 딱 갖고 왔는데 뒤에 그 배터리 갈아 끼우는 뒤에 쪽 그게 열려 있고 배터리를 분리해놨는데 핸드폰이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더래요. 그거를 손에다 이렇게 올려주더래요. 형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야 나 진짜 미안. 통화하다가 내가 감정이 너무 짜증나서 막 소리를 지르다가 손에서 이렇게 놓쳤어. 근데 밑에 또랑이 있지 뭐야. 핸드폰이 일단 빠져서 내가 급한 대로 일단은 배터리를 분리를 했어. 얘기를 하더래요. 예. 핸드폰이 물에 빠지면 배터리를 먼저 뽑아야 되는 건 이제 옛날에 폰 썼던 사람들 다 알잖아요. 형 이거 어떻게 하라고? 나 영업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형이 모든 수리비는 다 물어줄게. 똘비야 진짜 미안.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핸드폰이 박살이 났어요. 물에 빠져갖고 배터리도 뽑아놨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차에서 세차할 때 쓰는 걸레 뒷좌석 발 대는 바닥에다 깔아놓고 그 위에 핸드폰을 놓은 거예요. 알으라고. 그리고 나서 오늘 어찌됐건 무당이 오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철민이 형은 다시 운전을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한참 어디론가 갔답니다. 한참 가서 도착한 곳은 이렇게 약간 산길 비슷하게 차 올라다니는 길 있잖아요. 보통 굿당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도심에 있진 않으니까 산속에 있으니까 그런 곳을 이제 올라가가지고 차를 세웠는데 되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한옥 비슷하게 생긴 어떠한 집이 하나 보이더래요. 근데 여기는 전기가 안 들어온다. 이거는 대충 알겠더래요. 왜 그러냐면은
근처에 들어오는 전신주가 없었어요. 하나도. 예. 여기야? 그러니까는 여기다고. 그래 뭐 들어가보자. 그래서 둘이서 들어갔답니다. 거기를. 무섭고 그러진 않았대요. 왜 그러냐면은 건물 자체가 막 폐가 흉가 쓰러져가는 이런 류의 건물은 아니었대요.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어쩌다 한 번씩 누군가 쓸고는 닦았다 이런 느낌은 드는 그러한 건물이었답니다. 그냥 거기 딱 방에 들어갔는데 문이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두꺼운 나무로 돼 있었대요. 엄청 두꺼운 나무로 되어 있었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철민이 형이 그러면은 똘비야 여기 잠깐만 후라시 좀 놓고 여기 물티슈 있으니까 여기 상이랑 네가 좀 닦아볼래? 근데 앞에 상 같은 것도 하나 있었대요. 돌로 된. 그러니까 뭐 제사상 비슷하게 생긴 돌로 된 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를 물티슈로 좀 닦아달라고 물티슈를 옆에 놔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형 하면서 거기를 이렇게 막 닦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철민이 형이 나 차에 가가지고 그 무당 선생님이 주신 거 준비 좀 해서 올게 그러면서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똘비는 그 상을 막 닦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뒤에서 끼딱 소리가 들리더래요. 뒤를 돌아보니까 철민이 형이 문을 닫았더래요. 형 뭐해? 그러니까는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문을 열려고 앞으로 미는데 문이 안 밀리더래요. 그러니까 철컹철컹 하면서 바깥에서 걸어 잠궜더래요 이거를. 예? 형!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타이어 흙길에서 굴러가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시동 걸리고. 차 시동이 걸리더니 바퀴가 움직이고 차가 떠나더래요. 이 건물에 혼자 남은 거예요. 똘비가 갑자기 졸지에. 이 상황이 본인은 이해가 되질 않았대요. 후라시 불빛은 켜놨고 핸드폰은 없고 저기요 몇 번을 그냥 온 진짜 힘을 다해서 소리를 외쳐봤는데 뭐 들리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심지어 외부하고 연결된 창문 뭐 그 비슷하게 생긴 게 앞에 사람 몸통 절반만한 그런 크기의 쪽창같이 생겼지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빗각으로 되어져 있어. 그것도 두꺼운 나무 쇠 섞여 있어가지고 발로 차봤는데 깨지지도 않더래요. 심지어 본인은 지금 맨발이었고요. 신발도 바깥에 둬야 된다고 해서. 그리고 옆으로는 개구멍 같은 구멍이 하나 있었고 그게 다였어요. 큰 창문조차 없었어요 이 방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미치겠더래요. 근데 기다렸대요. 그냥 일단 해가 뜨겠지. 그랬더니 동이 텄답니다. 한참 진짜로 밤을 샌 거예요. 그 개구멍에서 그 다음에 약간 그 빗각으로 생긴 작은 창 같은 데서 그 햇빛이 들어오더래요. 네. 그 빛을 보니까 좀 마음이 놓이더래요. 조금은 그나마 희한하게. 그래서 그쪽에다 대놓고 저기요 살려주세요 사람 갇혔어요 도와주세요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아무도 뭐 대답을 한다던가 누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린다던가 그런 게 없었대요. 여기서 본인이 셀 수 있잖아요. 해가 몇 번 떴는지. 오늘 한번 해가 떴고 그 다음날 해가 떴고 그날 저녁이 된 거예요. 시간이 한참 엄청 흘렀어요. 지금 물 한 잔 못 먹었어요. 그때까지 밥 한 끼 못 먹었고요. 돌아버리겠더래요 진짜. 목은 말라 죽겠지. 움직일 힘도 없지. 배가 고프다 못해 애리대요. 뱃속은 애리지. 그 막 핑핑 돈대요 사람이. 우리 저혈당 온 것처럼. 그 상태로 그냥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었대요. 아니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나. 더 이상 소리 지를 힘도 없는 것 같고 죽겠다 어지럽다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오밤중에 갑자기 멀찌감치서 엔진 소리가 들리더래요. 우웅 하면서 이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타이어 구르는 소리 같이 들리면서 앞에 딱 쓰더랍니다. 그리고 차에 딱 내리는 소리, 문 닫는 소리가 들리더니 예? 그 빗각으로 생긴 거기에다가 구겨가지고 우리 생수 위에 그 주둥아리 부분 한번 따가지고 구기면 좀 구겨지잖아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우겨가지고 생수랑 몇 개를 밀어 넣어주더래요. 그걸 딱 보는데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이쪽을 비추고 있으니까 불빛이 들어오니까 보이는데 우와 생수더래요. 보는데 눈이 돌더랍니다. 진짜 목이 너무 말랐거든요. 그래서 생수를 그냥 뚜껑 딱 열어갖고 벌컥벌컥 마시는데 한 모금 두 모금 딱 마시고 우엑 하고 뱉어냈대요. 왜 그랬냐면은 너무나도 짠 소금물이었대요. 소금을 가득 탄 그 물이었대요. 우엑 하고 뱉어내니까는 바깥에서 조용히 있다가 하면서 숨을 꺼이꺼이 쉬면서 웃는 그런 웃음소리 있잖아요. 웃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갖고 형 철민 형이야 그러니까는 어때 목말라? 그러더래요. 예? 밖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는 철민이 형이 하면서 담배를 한 대 촥 빨더래요 바깥에서. 그러면서 안에다가 훅 뱉는지 담배 냄새가 훅 들어오더래요.
형 장난 그만하고 열어 진짜. 와 이게 뭐냐 진짜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야 이 개야 글도래요 본인한테. 예? 형 뭔데 나한테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진짜 네가 들어오고 하나도 되는 게 없다고. 넌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고. 나 진짜 너 때문에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장황하게 제가 들은 대화를 하는 것보다 영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거를 한번은 느껴보실 만해요. 그게 뭐냐면 네? 영업이라는 게 물론 나의 기술과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게 참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묘한 기운이란 게 있습니다. 내가 영업을 잘 해왔어요. 그동안 매달 잘 돼왔고 뭐 항상 고객도 잘 만나왔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돼요. 일이. 너무 일이 안 돼. 그런데 이게 A라는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일이 안 돼. 이게 굳이 A라는 사람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려는 건 아니지만 A라는 사람이 있으면 일이 안 돼요. 그러다가 A라는 사람이 퇴사하면 일이 또 잘 돼요. 이게 사람 간의 상극이란 게 있어요. 영업을 하다 보면 느낍니다. 이게 철민이 형이 그런 거를 너무 강하게 느꼈던 거예요. 똘비한테. 똘비가 들어오고 일이 너무 안 됐던 거예요. 예. 그런데 본인이 어찌됐건 극복도 해보려고 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봤지만 되질 않는데 똘비가 점점 성적이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철민이 형 입장에서는 저놈이 내 먹이를 계속 가져간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업 조직에서 한정된 분량을 나눠 먹는 영업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분명하게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런가 보다. 내가 모자라네. 얄미워 죽겠어. 그러면서 본인이 퇴사를 하던가 그럴 텐데. 네. 철민이 형은 뭔가 사람이 꼬일 대로 꼬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형, 그게 무슨 말이냐고.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나는 나대로 얼마나 노력한 줄 아냐. 그러니까 철민이 형이 그때부터 막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네가 같이 가서 어디 가서 홍보하자고 했을 때 홍보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 니만 좋았잖아. 그리고 다른 거 뭐 했을 때 어땠어? 니만 좋았잖아. 니만 나를 이용해 먹고 있잖아 지금.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오해를 해도 너무 단단히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구나 느껴지더래요. 형 그러지 말고 나가자. 내가 그냥 회사를 그만둘게. 그리고 내가 형 뭐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가자. 제발 좀 가자. 그러니까 철민 형이 까는 소리 하지 말고 진짜 네가 없었을 때 나 얼마나 날라다닌 줄 알아? 내가 이 탑이었어. 내가 2등하면 잠을 못 잤던 사람이야. 네가 오고 나서 병이 돼버렸어 내가. 그냥 학고가 돼버렸다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 타이밍이 그렇게 되나? 근데 그게 왜 나 때문인가? 대화로 풀어야겠다. 그래가지고 형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형이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것도 있어. 내가 일단 설명을 다 해줄게 형. 그게 아니다. 나랑 얽혀서 그런 게 아니야 하면서 최대한 달래면서 막 얘기를 했대요. 살려고. 그러니까는 철민이 형이 듣더니 담배를 마지막으로 쫙 빨더니 말할 힘이 남아있는 거 보니까 아직 살만한가 보네. 그러면서 가버리더래요. 다시 혼자 남겨졌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이 됐어요. 다시 철민이 형이 오는 거예요. 다시 왔어요 차가. 철민이 형이 다시 물을 하나 밀어 넣어주더래요. 근데 오늘은 조금 뭐 어저께처럼 소금물이면 그 소금물은 마시면은 더 사람이 작살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이때가 더운 계절은 아니었대요. 그렇다고 엄청 추운 계절도 아니었고. 그런데 3일간 사람이 물을 못 먹으면은 진짜로 정말 힘들대요. 말이 잘 안 나온대요. 혓바닥에 침이 없어가지고 물을 한 통 이렇게 넣어주더래요. 그래서 입을 이렇게 탁 대봤대요. 그러니까 그냥 생수더래요. 그런데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물에다가 뭘 탔을지 알아요 사람이. 먹게 된대요. 그냥 먹게 된대요. 냄새도 맡아봤는데 괜찮고 먹게 된답니다. 먹고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죽어라. 이 지긋지긋한 갈증에서 벗어나자. 배고픔하고. 물을 처음에는 꼴짝꼴짝 한 2번 마시다가 막 입에 털어 넣은 거예요 물을. 이게 진짜 며칠 만에 입에 물이 묻는 거예요. 막 혓바닥이 물을 흡수하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냥 먹으니까 살겠다. 생수 한 병만 더 먹고 싶다. 형 물 조금만 더 없어 형. 이 말이 절로 나온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철민이 형이 바깥에서 생수 하나를 더 넣어주더래요. 그리고 그 우리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가면 파는 샤니 거 이런 빵 있지 않습니까? 그 빵도 하나 넣어주더래요. 진짜로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허겁지겁 먹었대요. 막 기침해가면서
입에 먹고 나니까는 철민이 형이 바깥에서 어때? 좀 먹고 하니까 이제 좀 살겠냐? 글더래요. 형, 이제 얘기 좀 해보자, 형. 나 뭐 지금도 형 믿고 그런 건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웠을 수도 있겠다, 형. 내가 일을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아. 진작 말로 하지 그랬어. Neon lights on empty streets, your reflection next to me, said forever in the dark, but it faded in the morning. Midnight felt like something real, now it's just a distant feel. We were talking like we stayed, now there's nothing left to say. I replay it in my head, every word we never meant. We were glowing in the neon light, burning fast in the borrowed night. Said too much, then we let it fade. Neon lights on empty streets, your reflection next to me, said forever in the dark, but it faded in the morning. Midnight felt like something real, now it's just a distant feel. We were talking like we stayed, now there's nothing left to say. I replay it in my head, every word we never meant. We were glowing in the neon light, burning fast in the borrowed night. Said too much, then we let it fade. Neon lights on empty streets, your reflection next to me, said forever in the dark, but it faded in the morning. Midnight felt like something real, now it's just a distant feel. We were talking like we stayed, now there's nothing left to say. 나 그냥 그만뒀는데 그러면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민이 형이 아이고 주둥아리만 살아갖고는 그러더니 잘 먹었으면 됐네. 배불리 먹었으면 됐고 뭐가 안 말랐으면 됐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차를 움직이더래요. 앞뒤로 움직이면서 차를 돌리더랍니다. 뭐 하는 건가? 그러더니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우더니 딱 차가 쓰더래요. 그런데 그 생수랑 빵이랑 줬던 그 개구멍 있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더래요. 딱 보니까 뭐였냐. 자동차 마우라 배기구를 그쪽에다 최대한 붙인 거예요. 이게 차가 디젤 차였답니다. 그때. 그 디젤 차 특유의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 냄새가 이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야 이건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막 어디서 봤던 영화의 한 장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영화 이렇게 배기가스 이용해가지고 이 형이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와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릿속으로 이건 시간이 얼마 없다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개구멍이 조금 큰 구멍이 지금 하나 있어서 거기로 지금 배기가스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 옆에 되게 작은 개구멍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 그쪽으로 막 가가지고 그 개구멍이 쇠 망사 같은 걸로 딱 가려져 있었는데 그쪽에다 최대한 입을 대고 그쪽으로 숨을 쉬면서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을 했대요. 살려달라고. 여기 사람 있는데 사람 죽여요.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질렀대요. 거기다 대놓고 그 오밤중에. 본인이 며칠간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도 쳐다보지 않은 그 공간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목이 상하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니까 목에서 피맛이 올라오더래요. 냄새랑.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한참 그러고 있다가 정신이 이제는 몽롱해져 오더래요. 가스가 이 안에 찼구나. 이 가스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약간 바람이 밀려져서 들어오니까 내가 지금 입을 대고 있는 개구멍으로 가스가 나갈 거고 결국은 여기다 입을 대고 있지만 나는 곧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냥 이 냄새 자체가 진짜로 엄청 역하대요. 그게 말할 힘도 별로 없고 시름시름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오셨어요 하면서 이제 사람 2명의 말소리가 들리더래요. 뭔가 하고 봤더니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 2명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은 그 산에서 이것저것 캐시는 분들이 있죠.
전문적인 신만이 말고 동네 사람들 중에 예. 꼭 이렇게 시골 마을 가면요. 한두 명쯤은 이렇게 산에서 산 나물, 그 다음에 약초 같은 거 맨날 캐고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시골에. 예. 그 두 명의 이제 뭐 짝꿍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저 옆에 마을인데 이렇게 돌면서 뭘 좀 하고 있었나 봐요. 그 오밤중에. 그러다가 이 소리를 듣고 온 거예요. 가까이.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지금 켜져 있고 시동이 걸려 있으니까 소리는 들리고 다른 사람들 말소리가 들리길래 아, 내가 여기서 마지막 뭔가를 쥐어짜야 된다 싶어가지고 그 개구멍에다가 입을 딱 대놓고 살려달라고 온 힘을 다해서 외쳤대요. 진짜로 목이 찢어져도 좋고 내가 여기서 외치다 죽어도 좋으니까는 마지막으로 한 번은 질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살려주세요.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막 외쳤대요. 그러니까는 바깥에서 뭐라 말소리가 좀 들리는데 그 말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을 잃었대요. 이게 그냥 핑 돌면서 그냥 블랙아웃이 돼버린대요. 사람이. 산소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눈을 떴을 때는 그 우리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뭐 병원에 누워있으면은 코에다가 뭐 이렇게 씌워놓잖아요. 산소. 그거 씌워져 있고 손 끝에 그 산소 포화도 이렇게 재는 기계 있잖아요. 알죠. 그거 있고 팔에 링겔 딱 있고 그러고 본인이 누워있더래요. 병실에. 정신을 거기서 차렸대요. 뭔가 일어나가지고 응급실이었대요. 막 불렀대요. 사람을. 일로 와보라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오더래요. 뭐냐고. 그러니까 간호사분이 어디론가 가서 의사 선생님을 모셔왔고 의사 선생님이 오시고 상태를 한번 확인하고 뭐 그런 걸 물어보더래요. 그 본인이 기억하는 게 그 돌빈 이거 맞춰보십시오. 붉은색이고요. 그 씨앗이 점처럼 박혀있고 봄에 주로 나오고 달콤한 과일이 뭡니까? 딸기잖아요. 예. 이런 걸 물어보더래요. 예. 그러니까는 뇌가 손상을 입었나 그냥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하더래요. 뭐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하더니 다른 분한테 뭐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는 경찰이 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싹 설명을 하니까는 경찰분이 수첩에다 막 적으시더래요. 막 적으시고 일단 알았다고. 건강 일단 챙기시고 댁에 가 계시면은 추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핸드폰부터 새로 하고 한 3일 4일 며칠 안 있었대요. 연락이 왔대요. 경찰에서. 그래가지고 경찰 그 분이 오라고 한 게 아니고 시간 괜찮으시냐고 묻더니 본인이 있는 곳으로 와주셨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번 또 얘기하고 본인이 그 다음에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조서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앞에서 타자 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한번 꾸몄고 이게 납치 감금이잖아요. 납치 감금.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철민영 어딨냐고. 왜냐면은 나와가지고 회사 못 나갔고 회사 사람들한테 전화만 해봤는데 철민이 형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얘기가 본인을 구해주신 분들 있잖아요. 구해주신 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바깥에서 막 그 옆에 돌멩이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그 잠금장치 막 깨 부시고 막 그러고 있는데 철민이 형이 차 타고 도망갔대요. 그냥. 그리고 철민이 형 그렇게 도망가고 그 사람들이 문 열고 안에 쓰러져 있는 똘비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119 불러서 그렇게 병원까지 이송해줬던 거고 그리고 나서 경찰이 와서 그 다음에 그분들이 또 신고도 해서 찾으려고 했는데 철민이 형이 안 찾아진다는 거예요. 숨은 거예요. 어디로. 그런데 참 며칠 안 가가지고 또 찾아내더랍니다.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일단은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3자 되면 이런 건 안 시키더래요. 저쪽은 저쪽대로 조사를 하고 똘비는 똘비대로 조사를 하고 똘비를 구해주신 분들은 구해주신 분들대로 따로 조사를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게 똘비가 어느 정도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오늘 이 일을 치밀하게 철민영이 준비를 했었다는 건 알게 됐어요. 예. 철민영 그 회사 책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와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모든 것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메모가 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메모라기보다 계획이라고 해야 되죠. 이야. 차를 어디다 대라고 얘기했던 이유 거기가 카메라가 없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어떻게 하면은 끄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던 흔적이 나왔고 아 핸드폰을 내 거를 빌려서 물에 빠뜨려서 배터리를 뽑을 수 있었던 거는 다 계획된 거였구나. 전부 다 계획범죄였어요 지금. 자 납치, 감금, 그 다음에 사람의 목숨을 해할 수 있는 거기까지 흘러갔었잖아요. 이게 글쎄요 또 방송에서 얘기하면 또 좀 거시기 한데 이게 참 재밌답니다. 변호사를 쓰기 나름이래요. 처음에 이게 납치, 감금 저도 그냥 들은 대로 법은 저도 잘 모르는데 이게 5년까지 나온대요.
그런데 반성문 쓰고 변호사 선임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이게 거의 4년까지 떨어졌답니다. 4년. 그리고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 애초에. 내가 죽이려고 했으면 굳이 가가지고 자동차 마우라를 거기다 대고 있을 이유가 없다. 물을 줄 이유도 없었고 빵을 줄 이유도 없었다. 우연찮게 차를 대니 그 각도 있었는데 나는 몰랐다. 겁만 주려고 했던 것 뿐이다. 4년 받았대요. 4년. 그렇게 해서 그 철민이란 형은 일단은 1심에서 4년을 받고 받으면은 이제 들어가잖아요. 예. 어디서 돈이 있었나 봐요. 그 우리 항소 그거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거 해가지고 그거 4년짜리가 또 3년까지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똘비 입장에서 미치는 거예요. 이유가 단 하나였어요. 내가 그냥 열심히 하고 잘 나가서 이 사람이 못 파니까는 나한테 시샘을 느꼈다는 그 이유 하나.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이 눈이 돌아서 혼자 그 계획을 한 건데 어찌됐건 하늘이 이제 살린 거잖아요. 똘비는. 이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이 넘은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들을 수 있었던 거는 사건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언제 또 공포가 밀려오냐? 3년이 될 때쯤 정말 무섭대요. 이 사람이 출소할 때쯤이 되면은 진짜 무섭대요. 진짜. 그래서 저한테 말을 해주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해자가 동네를 뜨잖아요. 가해자는 출소해서 동네로 돌아와요. 보통. 피해자가 동네를 뜨는 이유가 그거래요. 본인이 겪어보니까 2년 정도까지는 그냥 거슬리기만 했는데 예. 3년 차 이제 올해만 지나면은 이 사람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못 있겠더래요. 그 동네. 얘가 나오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서로 뭐 이것저것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영업 쪽이 되니까 주민번호 같은 것도 공유를 좀 했었고 이 동네 못 있겠다. 그래서 동네를 뜰 수밖에 없었다고. 피해자가 그래서 동네를 뜨게 된다고. 그래서 오늘은 막 서로 쫓고 쫓기는 그런 스펙타클한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하나하나 계획을 좀 해가지고 만약에 누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었던 똘비라는 와. 사람이 겪었던 이야기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뭐 밥그릇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아닌데. 이거 예. 글쎄요. 영업 조직에서 있다 보면요. 진짜 꼴배기 싫을 만큼 미울 때가 있긴 있어요. 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로. 네. 그리고 행동도 하고. 희한하게 영업이라는 걸 하다 보면은 뭔가 알 수 없는 거에 조금 그 미신이나 아니면은 우리 뭐 징크스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그런 거에 조금 예민해져요. 사람이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더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선 넘은 케이스는 철민이 형이라는 그 사람의 애초에 정신세계가 정상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냥. 섬뜩하네, 오늘 이야기도. 와, 동네꼬마님께서 그냥 휘몰아치셨습니다, 오늘도. 정확한 직업을 조금 네. 밝힐 수가 없어서 그것만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그래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도 너무나 역시 동네꼬마님답게 생동감 넘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앞으로 또 무서운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동네꼬마님 이야기야 워낙 레전드 이야기고 그리고 워낙 또 말씀도 생동감 있게 잘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더 무섭게 들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나도 그런 감정 느꼈었는데 나도 그랬었는데 하시는 분들 지금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거기서 끝을 내야지 이렇게까지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엄연한 범죄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